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 이게 돈이 있으면 효자되고 돈이 있으면 불효자다. 이제 이게 옛날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동서 고금을 통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돈 없는 노인은 되지 마라. 노후. 아주 여러 주변으로부터 서름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부양비를 달라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기 보면 2011년 60대 어머니가 성형외과면 돈도 많이 버는데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매달 50만원. 근데 이게 2003년에서 2013년 2배로 늘고 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 참 이게 얼마나 이제 참 슬픈 현상입니까? 증오의 감정만 남는다. 그 다음에 소송을 이긴다 해도 상처가 크다. 이제 나라에서 지금 용돈을 이제 복지국가에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기초노령연금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더 많다. 이제 사적 이전 소득은 자식들이 주는 거고 공적 이전 소득은 국가 복지기금이죠. 그러니까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가 이 노후를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할까요?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식에게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빈곤. 여기 보면 부모 부양에 대해서 이 자식들이죠. 젊은 스스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2006년에는 7.8%에서 13.2배로 늘었고 가족이 공동에는 줄은 거예요. 63%에서 33% 줄었다는 거예요. 부모 부양 책임에 스스로에게는 오르고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가족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게 줄은 거예요. 60%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노인의 삶이 OECD 최악입니다. 빈곤율이 41위에요. 1위. 일본 22%, 미국의 2배. 그게 이제 한국 다음에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많습니다. OECD 평균 8배입니다. 뭐 1위 정도 아니고 평균의 8배. 160. 그 다음에 65에서 74세. 그 다음에 이 자살률이 최고는 노인 자살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가 이제 퍼주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 빈곤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47.2%가 이게 이제 2013년도, 가처분 50% 미만인 인구 비율이, 이제 노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47.2%. 여기 보면 네덜란드는 제일 적고요. 아까 일본이 어딨나? 일본. OECD 평균이 12.8%인데 우리는 47.2%다. 자, 생활 환경이 96개국 중 60이다. 능력 발휘, 건강, 이제 건강, 소득, 생활 환경 등 이런 걸 해도 60이라는 거야. 태국, 스리랑카, 중국보다 뒤졌다. 일본이 80.8점인데, 우리나라 이 스위스가 제일 높군. 노인 생활 환경이. 이게 스스로 이제 저축을 하고 그래야 돼요. 2014년 자살 하루에 평균 14명.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거나 이유는 경제적, 건강, 외로움, 가족과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내가 MBC PD 노인병 짤짤이 술래길을 하십니까를 봤어요. 이게 이제 동전을 이렇게 500원, 1000원짜리 주는 그 교회 뭐 이런 데를 쫓아다닙디다. 자살률이 보세요. 우리나라가 81.8배라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연령별 자살 163국.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연령별로 75세가 되면 65세, 74세까지 이렇게 노인이 이유는 경제적입니다. 경제 이유. 그 다음에 학대를 하는 게 40%가 아들이다. 여기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여기에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부모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가 딸보다 더 적네요. 정서적, 경제적 학대란 게 이제 돈을 안 주는 거거나 뺏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불효자 방지법이라 해가지고 학대, 부당한 대우, 뭐 이제 또 뭡니까 부양비도 안 주고 그러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아직은 통과를 안 했는데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이제 되겠죠. 이게 뭐 국회의원들도 공감을 하는 거라 되는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돈의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인간으로서 참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의 노예들이 많습니다. 비참하다. 그 다음에 돈으로 인해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지 비굴하게 하는 거지. 돈의 노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방산비리로 뭡니까요? 해군 대장 별이 4씩이에요. 참모총장들입니다. 공군. 가문의 영광인데 돈 몇 억씩 받아먹고 이렇게 감옥 오고 망신사고 이게 노예예요. 돈의 노예. 공의 공직자 무수히 많습니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야말로 근사한 이렇게 폼나는 옷 입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 돈의 노예의 또 한 예입니다. 사채업자들이요. 이거 해가지고 호화 생활을 합니다. 대학생, 여대생들이 아주 200만, 등록금 모자라. 이게 말하자면,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대부업체 가가지고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 사채업자한테 가는지 120%라. 아까 34.9% 아닙니까? 근데 120%. 그것도 토선이자 떼고 이자 못 내. 대부업체에 가면 그러진 않겠죠. 아니면 또 서민,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야지. 금융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일이 합니다. 2천만 원이 이제 유용합세 적대로. 뭐 교재에 있듯이 아버지가 딸을 그냥 뭡니까 목 졸라 죽이고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이거 뭡니까 이 최모는 불법 호화생활 외제차를 부리고 이렇게 인성 악마성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120%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강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 이게 이제 금융 지식, 이런 걸 전세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담보로 해서, 그걸 빌리고 이자 뭡니까? 이 120%가 뭡니까, 이게? 지금 29.9%는 이제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채무자들도
뭐 무지한 것도 있지만 자기 관리 막 써내는 거죠. 저축을 해서 대비하는, 이제 뒤에 나오면 검약 저축 편에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도 쓰고 통장도 만들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39%에서 29.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금융감독원장이 합니다. 이 햇살론 뭐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서민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이런 걸 다 있으니까 가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저금리, 저리대출, 일자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채무 조정도 해서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수업 듣는 학생들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요 바가지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음악전공 여대생이 어차피 남녀는 다 속고 속이는 이런 소리를 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은 몸은 또 생각이 있으니 묶일 필요가 없대. 이래가지고 바가지거를 한다고 횟집 알바, 변종, 별하별 현상들이 다, 이게 재밌는 건지 뭔지, 이 수강생 중에 이 바가지거를 한 여학생이 있다고 리포트에 쓴 걸 봤어요. 물론 반성하고 이제 참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자, 여성들을 또 꽃미남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 자, 이게 인간 쓰레기로 전락됩니다. 돈의 노예 중에 이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자, 퇴폐업소 찾는 뭐 키스방 뭐 난 잘 모르겠는데 마루타, 소위 한 번에 수렁에 빠지면 이게 헤어나지를 못해요. 쉽게 돈을 버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빠져들고 취업이 안 되고, 대학생이라는 그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없는 거죠. 윤리식도 옳고 그른지 모르고 인간이 이제 아까 얘기한 쓰레기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모습들인데요. 소위 건요 뭐 시급이 지금은 좀 올랐나요? 큰 돈을 쉽게. 근데 대학생들의 돈을 많이 벌으면 지옥의 알바도 가능하다. 이러니 이게 돈의 노예지요. 돈의 노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하다. 돈에 미친 거지만 PC방, 퇴폐업소, 불법 아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학 다니면 안 돼요. 대학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저 공장에 여러분 가서 일하세요. 월급 100 몇십만 원씩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뭐 사이버, 통신대 뭐 굉장히 기회 많아요. 평생 교육 받아가지고 대학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무슨 너무 있을 수 없어요. 자, 키스방에서 만난 박예리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일에는, 이게 이제 뭐 돈이 부족해 쓰려고 일하는 애들도 있다. 이게 이제 내가 그 한겨레 후계 2011년도에 째려봐야 할 명품이라는 그 칼럼을 써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걸 클릭을 읽고, 내가 그 여성, 그 뭐 언니네들 뭐 이런 데서 공격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꿰매할 입으로 내가 그 2011년도에 이 후보에 올랐어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클릭을 했는데 한겨레에서 그
서버를 폐쇄했는데 열리지 않아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재밌어요. 댓글도 수십 개에다가 그냥 수십만 명, 뭐 100만 명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야단 법석이 났어요. 학비를 벌려고 이렇게 해서 글쎄요. 근데 뭐 유흥업소 하면 좀 위험하죠. 쉽게 돈을 벌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자존심도 더 망가지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학생도 아니죠. 그건. 여기 부산에 이제 투신 자살을 한데 과외 알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안에 노점상 학비 과외를 하고 주말에도 이렇게 해가면서 대학을 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가? 나중에 대학이란 건 나중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해가면서 몸을 버리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니 뭐 대학도 아니에요 이건. 그럼 뭐 졸업장 해갖고 그렇다고 이제 취직도 되는 것 같다고. 대학 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부란 건 재미있게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고교생산 10억생 감옥 가겠다. 이게 보면 2013년이 10,000명을 했는데 고교생은 40, 중학생은 초등생이 초등생까지도 이런 소리를 하니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정직 지수는 낮아졌다. 여러분 청년층하고 성인층에서 그 청렴성의 정직 지수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층이 높을 건 그런데 안 그래요. 성인층 31세 부정부비. 청년의 40%는 부자가 더 중요하다. 성인은 31%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아요. 성인, 청년은 74%. 청년이 더 오염되어 있죠? 문제지요? 기성세대가 더 낫다. 자, 교재에 최영숙 얘기가 나옵니다. 돈의 철학을 알았소이다. 26살의 스톡홀름 대학 경제학사 최영숙입니다. 귀국 5개월 만에 숨을 거둡니다. 가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숙 얘기인데요. 최영숙 대사, 청춘의 요절한 세상 떠난 취향의 비련, 서전 경제학사 최영숙 양 일대기 그러네요. 1932년 5월 삼천리 올 실제 얘기. 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웨덴어 경제학 아주 제대로 했어요. 근데 야채 가게를 했다. 이제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독립을 아주 그 의식 있는 신여성이었습니다. 남경회문 마크시스트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지식인들은 마크시즘에 아주 많이 빠져듭니다. 이 스톡홀름 대학, 이제 20여 개국 여행을 귀국했을 때 겠죠. 아데네 유적지에 서 있는 최영숙입니다. 이제 중국 해문에서 스웨덴인데 여성운동가 엘렌킹, 페미니스트였죠. 선적이 신여성들이 그런. 근데 엘렌은 만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할 때, 이 차비를 누르는데 발렌베리 가문인데요. 아주 지금도 스웨덴 경제의 한 20~30%를 하면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돈 아니, 안 받아도 좋은데, 나중에 어려울 때 좀 했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19관, 시작한 GDP의 30%, 인구의
요 삼성그룹에서 이 발렌베리 가문을 벤치마킹 어떻게 이렇게 대대 5대까지 지금 여기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스웨덴에서 아주 세계적인 아주 존경받는 기업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에 최영숙 씨가 거기 있을 때 이 양반이 뭡니까 그 유력자로 최영숙을 이렇게 예뻐하고 도와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5세대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크누트 2세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스웨덴 경제대학 즉 뭡니까 최영숙이 다니는 경제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요. 책에 보면 알겠지만 그 왕자 황태자의 이 저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왕자가 한국에 와서 그 골동품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하니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돈의 철학. 돈 때문에 참 피눈물을 흘며 죽었어요. 돈의 위력, 무서움, 철학을 몰랐어요. 교재에 이제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숙이죠. 아주 그냥 복스럽게 생겼는데 인도 청년 로이입니다. 결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쨌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하지만은 스웨덴 같은데 새로운 그 뭡니까 뭐 이제 한국의 1930년대 보면 성에 대해서 매우 그 보수적이었지만 스웨덴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 문화의 저기가 있겠죠. 이제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도와달라고 말하라.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안 하는 어렵게 도움을 받고 나중에 그걸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뭐 비교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발렌베리 가문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그야말로 도와주는 걸 그 즐거움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수업을 받으면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염치 좋게 뻔뻔하게 도움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나중에 그걸 되갚고 고마워하고 그게 인간사의 정상적인 삶이죠. 자, 자존심 그야말로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죽어버리겠다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해요 하고 뭐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겠습니다. 상담 보조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무 도움이 되어보란 말이야. 도움을 받고 상담 보조자로 살아서 일본의 그 어디 뭐더라 후지산인가는 거기 가서 이제 숲속에서 죽는답니다. EBS 보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파산도 해주고 다 살려주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뭐 마포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교재 돈에 대한 속담과 그러면 재밌어요. 돼지 그 말을 먹고 사는. 남자는 돈이 생겨 나쁘게 여자는 나쁘게 돈이 생겨. 돈이 없으면 다른 것은 생각하는 돈이 좀 다른 것. 재미있는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만 좀 뽑았습니다. 자,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로 마치고